잘 들리시나요? 기자님 쪽으로 해드려야죠.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잘 들리는군요. 다행입니다. 아, 볼펜을 놓고 왔군요. 아, 잊어버린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얘는 되는 건가? 할거 드릴게. 어서들 오세요. 한 분 한 분씩 그래도 최대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신님, 0814님, 슈모카님, 창민0509님, 저공님, 감사합니다. KM님, 태영87 박찬호 화이팅님, 부활님, 잘했어님, 왼팔님, 제와스의 할수 있기아님, 최고 누나, 캡틴 주차나트님, 더워 보이나요? 저희가 약간 덥습니다. 개기름이? 순둥님 또 시작하자마자 또 고맙습니다. 리버풀 기아 파리님 왜 시작하자마자 빡쳐있죠? 예. 환각제 어서오고, 리버풀 기아 파리님 감사합니다. 커피 시티즌님, 또 최고 누나가 또 5개 감사합니다. 샤르님, 유세님, 현종화팅님, 호걸님, 카마결님, 민트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오마이 타이거즈 올 시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회를 했을 때가 저희가 5월 뭐 한 20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본을 그때 보니까 김기태 감독이 사퇴를 선언을 하고 막 그러던, 이제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가 막 시작되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올해는 월간 크보 형태로 또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호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간격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튜디오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뭐 공사 아니면 맞아. 또 7월에는 또 맞아. 버스 트윈스님, 자마이터님, 웅이님, 오늘은 타팀 팬들도 많이 오셨네요. 사실 이 시간은 오로지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창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사나 방송에서 좀 잘 다루지 못하는, 그리고 혹은 이제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훈님도 어서들 오세요. 오늘 이제 사인볼을 항상 오마이 타이거즈 때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화학 선생님도 38 임기영 백남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외국에서, 해외에서 시청을 생방을 하고 싶다라고 화학 선생님이 신청해 주셔서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카테고리로 제가 틀었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은퇴식까지 한 이범호 선수의 오늘은 사인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2분에게 드리고, 어떤 거를 누르시더라도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생방이 끝날 때쯤 끝까지 이제 당첨될 때 계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김동영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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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타뉴스 김동영입니다. 뭐 본의 아니게 좀 격조했는데요.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소식만 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화이팅님이 또 10개, 환각제 우리 친구가 범우영님의 현 92범호 현 박찬호의 백남바 25번, 박찬호 화이팅님이 또 10개, 현정화팅님도 25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갑자기 25 그러니까 그제 이제 주말에 이제 3년 전이었잖아요. 두산이랑. 결국 한 게임밖에 열리지는 못했지만, 그게 더가워서 이제 1루 쪽 취재 끝나고 3루 더가워서 넘어가는데 박찬호 선수가 앞에 이제 지나가는데, 요런 얘기 좋아요. 등짝에 25가 붙어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그 순간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였는데? 라고 보다가 갑자기 25가 박혀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지나가는데 좀 짠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그러니까 묘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찬호씨 화이팅 그러고 지나갔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화이팅이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어때요? 평소에 이렇게 좀 지나치면은 약간 인사 잘 받아주고, 연차가 많이 안 돼서 수도분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뭐 넉살 좋게 막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말 걸면 잘 받아주고, 그리고 말이 조금 이렇게 막 조금씩 진행되면 이제 약간 좀 넉살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장난기도 좀 있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꽁한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얘기해 보면 또 말도 좀 자꾸 더 잘해요 또.
이제 오늘 옆에서 방송하는 아나편파 이글스 톡톡은 이제 정은원 선수 전화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사실 이글스 톡톡에서는 시즌 중에 지성준 선수랑 하주석 선수 그리고 이번에 정은원 선수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예 이제 시도를 안 하기도 해요. 좀 그간에 이제 기자님이나 그 전에 오마타 하셨던 기자님들 통해서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의 어떤 성향이나 좀 이런 걸 인터뷰 대 언론관을 보았을 때 막 적대시하는 건 아예 아닌데, 그건 아닌데 굉장히 그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심을 더 거듭하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좀 잘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 저도 이제 좀 던져라도 보겠는데, 조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중에 전화 인터뷰는 좀 어렵더라도 항상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뭐 선수나 아니면 은퇴한 선수 이렇게 좀 전화 연결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진은 해보고 싶어요. 시즌 끝나고 제일 좀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은 선수는 박찬호 선수 한번 좀 초대를 해봤으면 상당히 좀, 지난번에 엠스풀 통해서도 하는데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터너 소식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발표낼 만한 소식이 오늘 말소 됐을 겁니다. 아, 말소 됐습니다. 또 슈모카님이 우선 또 여러분의 소중한 그 후원으로 또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현종화팅님이 또 박찬호의 25번, 순둥님이 또 25번, 또 슈모카님도 또 구독을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료는 없고 쭉쭉 그냥 토크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스타뉴스의 김동영 기자님 모시고, 또 기아 타이거즈, 또 이제 혹시라도 삼성 소식이 뭐 특별하게 뭐 전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 스카우트 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댓글에서 보면은 항상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가 이거 제대로 되겠냐? 좀 이러한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스카우트 팀장이 진짜 없습니까, 우리 팀에? 일단 팀장 직함을 달고 있는 그 직책에 계신 분은 없는데. 진짜 우선 없네요. 스카우트 팀장 없는데, 이제 그 권윤민 스카우트가 이제 실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운영실장님께서 이제 팀장 뭐 대행처럼, 팀장 겸직처럼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제일 위에는 어차피 조경 단장님이 또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사 조직을 구성하면서 이제 팀장을 그 윗직급이 겸직하는 경우는 솔직히 좀 적지 않거든요. 그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사 규모가 좀 엄청 큰 회사이다 보니, 저도 이제 전 직장을 다닐 때는 제가 08년 1월에 입사했는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제가 당시 이런 얘기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구매팀 소속이었는데 구매팀장이 없었어요. 구매팀장이 없고. 맞아. 전에 기자 말고 다른 일 하셨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구매 담당, 해외 구매 담당이었는데 구매팀장은 없고 구매 물류 본부장의 팀장을 겸임했었습니다. 약간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원 입사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 차장 혹은 부장이 팀장을 주로 하게 되는데, 직급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권윤민 스카우트의 정확한 직급과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팀장에 할 정도까지 진급이 안 된 상태라면 팀장을 시켰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랑 형평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팀장을 이 업무를 안 하기 위해서 뭐 업무 어떻게 할 거냐, 팀장 있어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업무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다. 돌아가고 있고, 이제 팀장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만 없을 뿐인 거고,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있고, 그 운영 전체 총괄하신 운영실장님이 또 챙기시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아는 왜 스카우트 팀장이 없냐라고 이렇게 좀 뭐 엉망 아니냐? 비난? 뭐 이거는 좀 자제하심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기니까가 아니라, 가끔 보면은 이제 조직에 짬이나 이제 승진이 안 되는데, 승진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팀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그 직책을 주기가 어려워. 왜냐면 옆에 팀에서는 더 짬이 되는 사람이 팀장하고 있는데 더 너무 짬이 안 되는 사람이 팀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왜 기아 타이거즈 그 스카우트 팀장도 없냐만 하는 거랑,
좀 이런 사정이 있구나 하면 뭐 그렇죠. 그렇게까지. 예.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지금 공석 막 네. 이런 거 아니다. 저 열심히 현장 돌아다니면서 스카우트 업무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역할은 예. 그 운영실장 하시는 분 예. 그리고 뭐 그 위에 더 조견 위에는 단장도 뭐 있으니까. 단장 예. 그리고 밑에는 또 실무자. 네. 사실 실무자가 제일 중요한 거 실무자가 제일 아닙니까? 중요하죠. 네, 실무자가 직접 제일 중요하고. 이제 실무 담당하시는 네. 분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곧 그 2020 시즌을 대비해서 신인 2차 지명이 네. 있는데 요거 뭐 혹시나 이 부분이 취재된 뭐- 게 있나요? 뭐 자세하게 뭐가 나왔다기보다는 자세하게 얘기 안 그냥- 해줍니다. 뭐 어떻게 네, 한다고. 뭐 그러니까요. 뭐 작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은 오마타 때 말씀드렸지만 닥치고 피지컬이었죠. 떡대 좋고 막 공 빠르고 떡대 큰 애들로 뽑아 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이번에도 아마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피지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지금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 뭐 고교야구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상태고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 전체적으로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을 하겠죠.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현장이랑 다시 2차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지금 아직까지 현장까지 어떻게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가 공유가 되진 않은 상태고 스카우트 팀이 돌고 있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현장이랑 추가적으로 회의를 한번 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 시점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고 이건 좀 덤으로 어차피 지금 스카우팅 전체적인 지휘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윤민 스카우트랑 그 운영실장 조현 단장 셋이서 이제 그 케어를 하고 계시고 박강식 감독님은 약간 좀 그 신인 드래프트는 멀리 봐야 되는 거니까 좀 가까이 있을 이제 2차 드래프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네, 끝나고. 네. 2차 드래프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쌓아놓은 젊은 자원들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20년 신인을 뽑았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선수 나오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2차 드래프트는 시점을 아다리만 잘 걸리면 바로 델타 쓰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스카우트는 스카우트 팀한테 맡기고 2차 드래프트는 내가 조금 챙겨달라고 주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임 감독은 누가 올지 지금 시점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 혹시 그 이제 원래 후임 감독에 대한 부분은 오늘 준비된 부분은 아닌데 조금 뭐 도는 얘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죠 지금은. 전혀 뭐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도 아닐 뿐더러 예. 너무 이르죠. 예, 그러기에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뭐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가 돌아본들 구단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의 이제 감독 선임 정도 되는 이슈는 안 돕니다. 네. 소문도 안 돌고 네. 잘 알아채기도 어렵고 좀 그리고 솔직히 그게 소문으로 돌면 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좀 아니라고 보고 여러분 선동열 감독이 재계약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아무도 몰랐죠. 예. 깜짝 놀랐잖아요 다들. 가을 야구하고 있는데 발표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흥식 감독님은 뭐 본인이 뭐 감독이 되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팀만 보고 계세요 그냥 지금 딱. 그래서 2차 드래프트해서 잘 좀 뽑아서 내년에 좀 잘 쓰고 뭐 내년에 내가 있을지 자기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도 어저께 그냥 잠실 더가웃에서 잠깐 나온 얘기인데 내 후임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신께서는 그냥 오롯이 지금만 보고 계세요. 요 정말 가까운 미래까지만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2차 드래프트도 조금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일반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선은 더 뒤에까지 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 그리고 또 프런트는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오마이 타이거즈 오늘은 또 이범호 선수의 사인볼 또 이렇게 2개를 준비했으니까 투표에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터너는 좀 아쉬움들이 있죠. 예, 좀 진작에 바뀌었으면 한번 뭐 푸시를 딱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한번 이제 쭉 근황을 이제 또 알아볼 텐데 거포 자원들을 제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오타입니다. 오타죠. 네, 그렇죠. 박진두 선수 아무 차이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타인지 지금 봤네요. 프린트 해왔는데 박진우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박진두 선수 96년생
2014년 2차 8라운드 지명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군 문제를 최근에 해결을 했고 이 선수는 또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 네. 것으로 지금 알려져 네. 있고 그것도 올 초에 이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에 끝났어요. 예, 5월에. 예, 예. 5월에. 아, 5월에 네, 5월에 마무리됐고. 예, 어떻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을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5월에 끝났기 때문에 채 2달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픈 것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경기를 뛰기 위한 몸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박진두 선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체가 이렇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앞뒤로 다 두껍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 말씀은 이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부실하다.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뭐 없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하체를 좀 강화하고 상체도 아무래도 한 2년 넘게 운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군살들 좀 제거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근육들 좀 날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바디 쉐이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좀 만드는 과정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올해 뭐 된다 뭐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벌써부터 8월 이제 뭐 며칠 지나면 8월인데 8, 9 2달 정도인데 뭐 진짜 빠르면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착실히 몸 만들어서 내년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V12 타이거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뭐 잘 운동하고 있군요. 네네네. 그렇구나. 자 다음에 이제 3루 자원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통 볼 수가 없다. 네. 황대인 선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부상 소식을 저희가 한번 이제 소개를 네.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황대인 선수는 그때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이었나? 지난달이죠. 지난달로 월간 KBO 때 이번 달 초에 그 월간 크보 때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었는데 수비하다가 일루 수비하다가 주자랑 딱 부닥쳤고 팔이 이렇게 꺾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2주 정도 2, 3주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6월 11일이네. 네, 그랬었는데 8주가 나와서 8주 진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재활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요까지 나온 거고 뭐 지금 재활이 끝이 나야 뭐 얘를 쓰니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계세요. 뭐 올해 뭐 지금 당장 황대인을 데려다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시즌 끝나고 시즌 딱 끝나는 순간부터 황대인, 박진두, 최원준까지 해서 좀 혹독하게 시켜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을 위해서 어차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 팀 유망주이기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설명을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팔이 좀 많이 꺾인 모양이에요. 그 8주면. 정확히 뭐 팔이 부러졌다든가 뭐 골절 그거는- 이런 건 아니고 아. 네. 아마 인대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제 뭐 붕대 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보호대를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깁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은 상태겠죠.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보호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참 감독님도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게 쓸만하니까 아프고 쓸만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이 아니지. 그 또 의도치 않게 또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1군을 부를 타이밍이었는데 다쳐가지고 좀 6월 그쯤에. 네. 1군에 부를 쯤이었는데 다쳐갖고 조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본인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네, 환희 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박진두, 황대인 선수 알아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석환 선수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뭐 수술도 했었다. 굉장히 연습을 또 와우. 요 오마타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환희 형님이 지렸다. 세상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승이네요. 예. 오마이 타이거즈 진행해야 되겠네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지난번에 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또 진짜 보내주셨네. 김석환 선수가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수술까지 했다 이런 네.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김석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제가 기록을 보니까 7월 9일 이후로 퓨처스 경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아픈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7월 9일 이후로 경기 출전이 없던데 그랬더니 경기가 아마 아프다는 보고는 없었는데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경기 취소도 많았어요. 맞아요. 경기 거의 취소도 없었어요. 많았고 그러니까 경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뛰고 싶어도 못 뛴 상황이었던 것 같고 뭐 아파서 못 뛰고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대신에 군대를 좀 시즌 끝나고 군대를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99년생인데 빠른 99일 겁니다 아마. 빠른 99일 텐데 이제 상무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일반 병으로라도 군대를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하고 얘기는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뭐 김석환 본인도 뭐 아주 막 안 갈랍니다 약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99년생이면 20살이에요? 그렇죠. 많이 20세죠. 아직 어리구나. 네. 이제 군대를 좀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괜찮은 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 20세 내년에 만 21세라 치면 21, 22 그럼 23세 돌아오잖아요. 군필 23세에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유명한 군필 23세부터 잘하는 선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구자욱입니다. 구자욱이 군필 23세로 1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늦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린 나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고. 아,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느니 맞아. 빨리 해결하고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뒤에 말씀드렸지만 류승현도 같은 케이스로 지금 보고 계세요. 류승현이 97년생이니까 만 22세죠. 그럼 33, 만 25세 시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군대를 좀 보내려고 한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 시즌 이후에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7월 29일이라 좀 그 내용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질문 자체는 안 했었는데 의외의 또 소득이 있었습니다. 예. 좀 일찍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낫죠. 저는 괜찮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석환도 그렇고 류승현도 그렇고 군대를 갔다 온 젊은 선배들이 1군에 너무 많아요. 뛰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찬호가 있고 외야 같은 경우는 류승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외야로 바꿨다고는 하는데 김호령 돌아오죠. 뭐 외야의 자리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군대 갔다 오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어차피 갔다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상무가 힘들 것 같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경찰청이 없어져 버려서. 뭐 박찬호처럼 청와대 지키다 와야죠. 우선은 또 그런 계획까지 네, 있구나.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군대는 이제 확정은 아닌데 네. 박광식 감독님이나 좀 군대를 스태프 쪽에서는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좀 부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제 오늘 이미 뭐 아마 게임 떴죠? 채팅창 보니까 이제 게임은 무승부로 끝난 것 같던데 네. 이유성 선수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 롯데와의 경기에서 레일리 선수가 투구한 공에 뒤쪽 이제 네. 허벅지 쪽이었나요 네. 그때 뒤쪽을 이제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맞았을 때 굉장히 좀 느낌이 안 좋고 네. 좀 화가 났었어요. 참 이제 컨디션이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폼이 올라오고 잘하는데. 있었는데 영 진짜 이거 잘못 다치면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네. 부상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말소가 됐었고 네. 오늘 퓨처스 경기에 또 이제 수비는 네네. 안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감독님께서 정말 잠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경기에 나간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리고는 이제 사실 실제로 오늘 퓨처스 리그에 지명타자를 일단 먼저 나갔고, 그러니까 지타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비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타격은 되는데 그래서 몇 게임 더 해보고 수비까지 된다고 해서 몸이 괜찮으면 바로 올릴 생각이세요. 어차피 몸만 괜찮으면 쓰면 되니까 1군에 안 썼던 애도 아니고. 그렇죠. 네, 유망주 테스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괜찮으면 불러서 쓰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를 뛰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 아프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수비까지 되면 바로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거포 자원들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한 건 오마이 타이거즈라면은 193분이 계시는데 채팅이 거의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이게 재미있나?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그냥
할 일도 없는데 적당히 들어와 계신 건가 이게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시면은 방송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건가 재미가 없는 건가 흥미가 있는 건가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는 있습니다. 너무 많다. 가끔씩은 정보가 너무 없다고? 그래? 박진도, 황대인, 김석환 얘기해주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네. 그렇구나. 이 정도면 상당한데? 꽤 열심히 하고. 고맙습니다. 블루워터님, 트리플백님, 또 자주 오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왜 정보 없어요? 이 정도면 정보 상당하지 않나요? 스카우트 팀장 없다는 얘기 어디서도 못 들었잖아. 내가 처음 알아왔는데. 그래요. 사람마다 뭐 다 다르니까요. 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올해 터너, 윌랜드 뭐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해즐 베이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다행히도 이제 터커 채팅창에도 보면 항상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터커는 다행히 잘 적응하고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는 그런 선수인데 이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데려오는 거냐 도대체 스카우트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채팅창에 있었던 얘기일 뿐입니다. 아무튼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데려오는 겁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국지 게임하다 보면은 뭐 어디 지역에 가서 뭐 장수 탐색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삼국지 장수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 탐색을 시작하라! 스카우트 출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기자님이 또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근데 뭐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외국인 선수는 외국인 해외 스카우트가 뭐 상주를 하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해서 거의 1년 내내 외국인 선수 풀은 보거든요. 선수는 계속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즌이 끝나고 기존 외국인 선수랑 계약 빠이빠이 하고 나서 새 시즌 전까지 열심히 탐색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주로 미국에 제일 많으니까요. 미국을 가고 뭐 도미니카를 가고 뭐 윈터리그는 도미니카 윈터리그 보러 가니까 미국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쫙 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애들로 리스트업을 쭉 하고 그리고는 얘들 중에 우리나라에 안 오고 싶은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나는 메이저 도전할란다. 그 나는 메이저 갈랜다. 아니면 한국 어디야?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걸러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만 추려갖고 이제 접촉을 막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개 구단이 다 비슷해요. 왜냐면 해외 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현지 선수들이 다 고만고만할 거 아닙니까? 나이도 그렇고 주로 나이대라든가 그다음에 해외로 나오고 싶은 애들은 정해져 있고 에이전트도 그놈일 테고 그러면 그렇죠. 쉽게 보더니 한 번에 달려들면 거기서 경쟁이 붙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나중 문제고 초반에 리스트업을 할 때는 현지 스카우트 그 박건식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브렛 필이 아직 미국에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공식적으로 본 건 아니고 공식은 아닌데. 네, 그래서 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도 그 스카우팅 리포트 작성해서 보내주고. 이제 등용을 누르면 브렛 필이 돌아다니면서 기아 타이거즈에서 필 선수가 있어. 네. 이제 기아도 해외 스카우트가 그 저번에 4월달에 뭐 기사 나올 때 해즐베이커 바꿀 때 출장 나갔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모든 곳에 다 출장을 나갈 때예요. 다 그때 나갈 때고 그다음에 시즌 끝나고 또 우후 나가서 보고 그러니까 거의 1년 내에 현지는 체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카우트 리포트를 막 작성을 해서 이 선수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영상 찍어갖고 보내오면 한국에서 코칭 스태프가 보고 단장이 보고 그리고 단장이랑 코치가 다시 나가요. 이 선수를 보러. 얘 어떻습니까? 추천하면은 직접 보러 나가고 단장이 나가거나 혹은 코치도 같이 나가거나 투수 파트 혹은 뭐 야수 파트 쪽에서 다시 나가서 또 봐요. 또 봐서 됐다 이러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직접 보는 거예요? 야구하는 걸?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는 영상으로만 보고 뽑는 경우도 있고 영상으로만 보고 뽑은 애가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이가 버나디나. 오 신기하다. 이런 거 신기하다. 네, 버나디나는 감독님 말씀으로는 마지막에 바꿨대요. 그러니까 원래 뽑기로 한 애가 있었던 모양인데 원래 뽑기로 한 타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스카우팅 막판에
그 당시 해외 스카우트 팀장이 이거 한번 보시죠 하면서 카톡이겠죠?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왔대. 근데 그걸 다 같이 봤대요. 코칭 스태프하고. 괜찮은데 그래서 그래서 데리고 오게 보내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론 셋복도 있어요 진짜로. 물론 아무나 네. 이거 한번 아무 선수나 이렇게 이 선수 한번 보시죠 안 그래, 하지. 그렇죠. 그건 물론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그게 좀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크게 봤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모든 선수를 다 그럼 미국 전 현지 뭐 다 뭐 도미니카까지 뭐 다 매번 다닐 수 있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애들도 다 그렇게는 못 볼 텐데. 그러니까요. 주목구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에서 이를테면 이제 데려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갖고 FA 있는 애들이 한국 오시고 그러면 안 오잖아요. 유명한 애들은 안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끔 이제 삼루수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못하면 터너를 데려옵시다. 네,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FA는 아니지만 만약에 논란 아레나도가 FA다. FA가 되는데 여기 우리 100만 불 드릴 테니까 한국 오시면 애가 오겠냐고 안 오잖아요. 그러면 100만 달러라는 상한선에서 그럼 얘한테 이적료까지 포함해서 이적료를 뭐 10만 불, 20만 불 준다고 치면 70만, 80만 달러 정도 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줄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면 데려올 수 있는 애들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요 금액 바운더리 안에서 어느 정도 선수가 될지를 대충 가늠을 하면 선수 풀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빠네요. 아니면 아예 눈을 낮춰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에디녁에 뭐 다른 애들 데리고 온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뽑을 수 있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풀이 아주 많지 않은 상태에서 10개 구단이 동시에 전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갈리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스카우팅 리포트는 모든 구단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 김광현 뭐 외국인 잘하는 선수들 보면 해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팀에서 와서 뭐 뒤에 관중석에 쓰면서 하잖아요. 30개 구단 다 안 오잖아요. 몇몇 구단만 오잖아요. 그렇죠. 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겠죠. 그럼 걔들 와갖고 막 열심히 쓰고 가잖아. 그럼 그걸 자기네 구단에 전달하면 영상이랑 같이 보고 얘 괜찮다. 그치. 똑같은 과정을 밟는 거예요. 어. 똑같은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치. 걔네라고 별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상한 게 우리가 주먹구구인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그 내보냈어요, 과정은 그 다 사람. 똑같아요.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 과정은 다 똑같고 의사결정 과정도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결과가 이제 다 우리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이제 뭐 아까 뭐 외국인 선수 얘기하면 삼성도 참 답답하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다른 담당팀 네. 거기는 외국인 투수 보기 근 4년째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팬들은 우리는 그나마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그나마 우리는 우승도 했고 헥터도 뽑아온 적이 있고 버나디나도 뽑아온 적이 있고 뭐 다소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브래필도 어느 정도 꽤나 만족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 정도 올해 좀 심하게 망해서 그렇지. 근데 삼성은 근래 들어서 투수가 너무 이제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해서 못하니까 자꾸 문제인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들이 뭐 제가 듣기로는 에이전트들이 한국 구단 뭐 스카우트들한테 우리 선수 어떻소 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게 전적이진 않군요. 그렇죠. 아는가 보네요. 네, 어차피 그 에이전트가 구단에 보내준 거 자기들 잘한 것만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면 그거 보고 더 뽑았다가 박살나면 누가 책임져요? 안 되잖아요. 대박살 나는 거죠. 저쪽으로 내가 직접 봤든 해외 스카우트가 봤든 뭐 브래필이 봤든 누가 봤든 일단 보고 스카우트 리포트는 작성하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현장에 있는 감독 코치들은 다는 못 가잖아요. 해외 선수 보겠다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최소한 코치는 나가서 본다. 단장과 코치는 나가서 보고 들어오고 감독도 영상이라든가 리포트 본 거 작성해서 이 선수 괜찮겠다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지. 그 뭐 아까 저도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뭐 보내셨다니까 하면 뭐 네. 주먹구구는 좀 네.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연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구단이 그렇게 일하진 않습니다. 조금 답답한 구성이 있어도 그 정도까지 엉망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단장이랑 코치 단장도 아주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코치분들도 1년 내내 바쁘네요. 그럼요. 뭐 좀 종목은 다르지만 농구도 마찬가지인 게
비시즌에 거기는 감독들이 직접 움직이잖아요. 또그 뭐야 선수 LA 라스베가스 네.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고 뭐 트라이아웃이 뭐 이번에부터 또 자유계약이니까 아.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왔다 갔다 일본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그 거기다 이제 단장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아 맞아 그 저 KBS에서 예능 현주엽 감독도 보니까 막 이렇게 유럽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다들 어서들 오십시오. 뭐 윤성민 선수는 지금 뭐 그냥 제가 전해드릴게요. 예, 뭐 그러고 특별한 있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전화 업데이트 될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좀 여쭤보기도 민망하고 감독님 윤성민은 그뭐 이게 운동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준비했던 것부터 좀 네. 살살 풀어볼게요, 태형님. 네. 그 오늘 또 이제 이범호 선수의 사인볼도 드리니까 투표해 놓으세요. 네. 생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스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선수들 두 분 드립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선수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현 선수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주로 1군에서 봤을 때는 2루수로 네. 많이 봤었는데 근래 이렇게 기록을 보면 퓨처스에서는 외야로 많이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좀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내야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야랑 외야랑 이제 내야에서 외야로 나가는 건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내야는 좀 빨빨 움직여야 되잖아요. 받아서 송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뭐 정확하게 포구와 송구가 뭐가 뭐 그건지 모르겠어요.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 그래서 외야로 바꿔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순발력도 있고 하니까 잘 따라다닌다라고 하시는데 약간 감독님께서는 좀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뭐 자꾸 이렇게 안 된다는 애들이 많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좀 뭐 안 된다는 게 많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류승현은 외야로 전향을 했고 전향을 한 건 전향을 한 거고 이제 군대 이 친구도 이제 시즌 후에 이제 군대를 조금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외야로 이제 전향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어떤 걸 우려했냐면 이제 와리가리? 와리가리 시키는 네. 걸 가장 싫어하니까 네. 팬들은 또 그 당연한 비판이죠 그것은.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또 막 외야가 없어가지고 퓨처스에서 막 그건 얼떨결에 아닌 것 보내냐 같고요. 네, 그건 이런 아닌 것 걱정들이 같고. 좀 네. 있었어요. 네. 뭐 본인이 못하겠다니까 뭐. 그런 거랑 네. 아싸리 전향이라면은 오케이 네. 한번 해봐라. 뭐 타격 팬들도- 재능이 또 워낙 있는 선수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 길게 봤을 때는 필요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직 뭐 97년생 아직 어린 선수해서 이제 오케이 콜 해서 외야로 보내줬고 뭐 근데 외야로 다가면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 틀린 말씀 아니긴 합니다. 뭐 어쨌든 뭐 또-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죠 뭐. 근데 그게 이상한 게 네. 어느 한 시점에서 끊어서 보면은 야 우리 팀의 외야수 주전도 빵빵하고 야 이거 외야 팜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고 근데 막 긴 시간도 아니야 한 1년 지나서 또 어디를 딱 보면은 어디 야, 갔지? 이거 외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갔지? 손쓸 때가 뭐 어디부터 손대야 되냐 막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저도 참치도둑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1군에서 류승현 선수가 장타에 대한 장점을 보여준 적은 없는데 박흥식 감독님은 또 류승현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보면은 장타 툴이 있는 선수다 이 선수 그렇게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격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홈런을 뻥뻥 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장거리, 호타 준족 뭐 그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스피드도 있는 선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스피드 좀 있어요? 뭐 아주 느린 선수는 아니니까요. 뭐 그러니까 아주 느린 개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타격 쪽에서 기대를 좀 많이 걸었는데 이제 수비가 안 되니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올려서 일본에 쓰기도 좀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쪽으로 결정을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갔다 와서 갑자기 이렇게 기회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찬우처럼. 찬우 씨도 그때 김선민 선수 뭐 부상이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야 유격수를 누가 보냐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박찬호 올라왔는데 다들 박찬호 뭐 몇 경기나 좀 나오겠구만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 NC의 김태진 선수도 원래는 내야 2루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NC에 2루 나올 수가 있나요? 박민호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외야로 갔죠.
좋습니다. 좀 그런 과정이고. 자, 최원준 선수가 지난번에 1군에서 마지막 모습이 이제 그 끝내기를 당했을 네. 때 그 이제 펜스에 부딪히면서 약간 그때 또 부상이 있었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 나갔죠. 뭐 그랬다면서요? 네, 오늘 경기 나갔고 멀티히트든가 그랬던 거 제가 기록을 다 못 봐가지고 여기도 오늘 멀티히트 친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전부터 괜찮았대요. 괜찮았는데 게임이 없어서 게임이 없어서 그래서 게임이 못 없었어요. 나갔고, 계속 네. 비와갖고. 네, 오늘 이제 게임 열려서 바로 나갔고 여기서 뭐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뭐 조만간 1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 얘기 나올래 최원준은 욕을 했더니 오. 얘는 조금 더 해야 하고 가려고 한대요. 본인 스스로. 이게 약간 이게 뭐 집안 뭐 사정도 있고 뭐 한 거 보니까 약간 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 안 하셨는데 약간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 더 한 1, 2년 더 하고 군대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친구도 97년생이라 7년생이면은 만 22세니까 뭐 미루는 것은 뭐 상관없죠.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박진두나 뭐 김규성 선수 말씀도 하셨고 최원준 뭐 등등해서 특별히 좀 관리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올 시즌 끝나고 뭐 훈련 열심히 뭐 지옥 훈련은 아닐 값이라도 열심히 막 마무리 캠프부터 시작해서 훈련 열심히 받는다 라는 얘기가 좀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치도둑님 처음 듣는 얘기긴 하네요. 이건 확인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머지가 기아자동차 다니신다고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처음 들어보기는 하네. 근데 굳이 근데 아버지 직업같이 공론화하는 건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야 되나 보다 이건 정말 제 생각이고요. 그냥 그래요. 네. 나중에 가끔 우리 방송 이렇게 텍스트로 옮겨주시는 감사한 네. 분들이 계시는데 네.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 먹어서 네. 좀 그 문맥이 이상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가 너무 이상하면 이제 네. 댓글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네. 제 생각이고요. 그냥 본인이 조금 한 1, 2년 혹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이따 군대를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상태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신범수 선수 올해 저는 기량 발전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선수다. 예. 라고 전 진짜 보고 있어요. 처음에 1군 올라왔을 때 네. 포구하는 모습과 정말 내려가기 직전에 포구하는 모습 많이 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팬들이 한승택과 신범수 그 두 명 보고 배가 뭐 안 먹어도 배부른 것까지는 모르겠지. 어쨌든 배가 좀 넉넉히 부르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아파서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내려간 건 아니고 그냥 이군에서 계속 경기 나가고 있고 이제 김민식 선수를 쓰고자 하는 박흥식 감독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내려간 케이스고. 박흥식 감독님이 네. 감독님께서 민식이를 좀 써보려고 올렸고 그래서 범수가 내리갔다라고 저를 처박아놓으면 안 되잖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김민식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진 케이스니까 뭐 좀 안타깝지만 자리가 그렇다 보니 뭐 배경원까지 올라와 있어서 배경환 선수도 또 홈런 쳤어요. 네. 뭐 여담이지만 배경원 선수는 뭐 무릎도 아직까지 100% 완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3의 포수로 생각을 하고 대신 공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지나가는 말처럼 하셨습니다. 네. 완전 100%는 또 아니구나. 그러니까 블로킹이 잘 안 된대요. 이렇게 좌우나 이렇게 해서 확확 움직이는 게 그래, 맞아. 그게 아무래도 무릎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포수한테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씩 불안함이,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불안함이 있어서 이제 포수가 수비도 또 중요하니까 이제 한승택 김민식으로 가고 이제 제3의 포수로 이제 대신 이제 이게 되니까 또 홈런도 쳤고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상태고, 그러니까 신범수도 아마 뭐 계속 이군에 있진 않겠죠. 뭐 어차피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확대 엔트리가 이제 적용이 그럼요. 되면은 거의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네. 4포수 체제도 볼 수 있겠네요. 여차하면, 우타, 대타 자원으로 네. 배경환 선수를 본다면 또 여차하면 뭐 트레이드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8월 중순까지로 15일까지 등록하면 그렇죠. 네. 가을 야구 뛸 수 있어요. 8월 15일까지. 네. 근데 우리 팀은 전 별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환영입니다. 체리는 희망님. 예. 포변 얘기는 혹시 나와요?
포지션 변경 얘기는 백영환 선수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포수 그러니까 수비가 포수로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포수를 얼마든지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다른 뭐 한승택이나 김민식이나 신범수랑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포수로서는 후순위로 된 상태고, 근데 뭐 무릎이라는 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포수한테 무릎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어서 무릎 성한 포수 잘 없거든요. 은퇴한 사람들 중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수 이건 좀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옛날 이만수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포수가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무릎이랑 그 다음 여기래요. 하도 받아서. 아 받아서 아 던져주는 게 네, 아니라 하도 받아서 여기가 오. 누적돼갖고 나중에 여기 다친대요. 되게 좀 신기하네.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받으니까 여기 누적이 돼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아프더라, 뭐 아픈 사람도 있더라, 뭐 이렇게 꽤 예전에 해주신 얘기긴 한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터커 재계약은 뭐 말씀하신 김에 터커 재계약은 저는 괜찮지 않나요? 지금 3할 1푼 1厘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멀리 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우리 레귤러 멤버 중에는 아마 WRC 플러스가 제가 근래 봤을 때 확인할 때마다 가장 높았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WRC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생산력에 있어서 계산을 했을 때 분명히 높은 계산값이 나오더라도 체감상 홈런이 좀 없고 볼넷 그렇죠. 이루타가 많아버리면 체감상 이제 많은 팬들은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홈런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론이라는 게 물론 여론 가지고 뽑는 건 아니지만 여론도 한쪽 좀 방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터커 지금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장거리를 그러니까 홈런을 치면 제일 좋아요. 야구에서 무조건 득점 득점 자체가 1점 더 플러스잖아요. 뭐 1.5점인가 뭐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근데 2루타랑 볼넷을 또 많이 얻어내면 그것으로 대신 또 충당 더 플러스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홈런은 최하인데 2루타는 2등인가 그래요. 기아 타선이 2루타 개수는 2등인가 3등인가 그럴 거예요. 점수가 안 나요. 홈런은 최하인데. 그러니까 멀리 치는 게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뭔가- 더 적응하면 제가 네.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좋은 설정해가지고 더 이렇게 딱 노려서 치는 게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터커는 풀시즌 정말 각 잡고 뛰면 홈런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저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저쪽 나라에서 홈런 적당히 쳤던 선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제 눈야구로 하는 편이니까 또 유인구에 심하게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유인구에 심하게 당하는 타자를 올 시즌 저희는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쳐 죽잖아요. 헤즐 베이커 아저씨 심란했잖아요. 뭐 소소한 여담이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기아 이슈를 좀 이야기 나눌게요. 자, 앞에 이야기를 드렸던 선수들은 조금 그래도 1군에서 봤었던 좀 익숙한 선수인데 이후에는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넣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99년생인 박수용이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2019년 2차 6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하드웨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190cm에 100kg 이제 프로필상 99년생이고요. 이제 외야수 자원으로 알고 있는데 퓨처스 경기를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감독님 말씀으로는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힘은 좋은데 벼라고 대처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듬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게 이렇게 와서 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변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좋은가요라고 뭐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박근식 감독이 보통 말씀하시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편인데 미안해요. 박수영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린. 그러니까 99년생의 올해 신인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1년 유급을 해서 이제 99년생인 것 같긴 한데 올해 고졸 신인은 2000년생이잖아요. 맞네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작년 신인 드래프트 할 때 닥치고 피지컬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다듬으면 이제 괜찮은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니다. 변화구 대처가 조금 미숙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더니
김민수 선수 얘기를 하셨어요? 얼핏 들어본 건 네, 같은데. 그러니까 김민수라고 있다. 그 친구 진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됐다. 기대된다라고 하셔서 그 친구도 한번 좀 주시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김민수 선수가 아마 퓨처스 3할이 넘을 거예요. 뛰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네,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선수일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마이 타이거즈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언급이 되고 기대할 만하다 이런 선수들이 언젠가 다 나와요. 작년 한 이창진 선수가 트레이드 되고 나서 네. 왜 안 나오죠 물어봤었을 때 정말 기대하고 있는 선수다,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네.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준영, 전상현, 그다음에 뭐 류승현도 왔다 갔다 했지만 류승현 등등등등 해서 오마타에서 언급됐던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애들인데 그리고 한 지나고 1년, 나서. 2년 지나고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뭐 김민수라는 친구 좀 주시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박수영 선수는 힘은 좋은데 변화가 대처가 부족하다 해서 모든 정리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봉모 선수 오늘 사인볼을 드리고 있는데요. 투표는 로그인 하시면 밑에 투표창 위에 떠 있나요? 아마 위에 떠 있을 것 같은데. 아 차명진 선수도 그 퓨처스 뛰고 뭐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오마이 타이거즈 때 한번. 네. 예. 맞아. 올해 그래서 뭐 엄청 나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던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박찬호가 사이버 투수라고 면전에서 까던데. 그 기아 타이거즈 공식 유튜브에 사이버 투수라고 네. 박찬호 선수가 얘기했던 게. 옆에 있을 때 시겁했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지난해 이제 신인 선수인데 2018년 2차 3라운드 지명을 받은 99년생 와 이원빈 선수, 이 선수가 좀 네. 헷갈려. 홍원빈 선수도 네. 있고 근래에 이원빈 선수, 이 선수도 이제 보면은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유격수로 많이 나왔던 선수더라고요. 근데 지명 당시에는 투수로 뽑았어요. 투수로 뽑았었는데 최근에 퓨처스에는 이제 야수로 많이 나와서 다시 쇼스로 그래서 막 갔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투수로 들어왔다 야수로 할 거면 이거 뭐 개판으로 뭐 좀 육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꼭 글을 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 그래요? 내가 진짜 댓글 달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네. 어떤 배경에서 좀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한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원한 겁니다. 자율적이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투수가 힘들다고 했대요. 네. 원래 투수를 많이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투수가 스스로 좀 투수를 힘들어해서 그러면 그래서 뭐 할래 이랬더니 유격수 하겠다 그래서 본인 원래 포지션은 유격수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요 얘기하면서 아까 우리한테 자꾸 안 된다는 게 많다 뭐 그 얘기가 이제 요 얘기하시면서 말씀했는데 이분들 자꾸 버티면 되는데 약간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처럼 말씀하셨는데 뭐 본인이 제일 답답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제일 답답할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자신이 없고 못하겠다는 걸 억지로 시키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자기가 원래 포지션이었고 하고 싶었던 유격수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뭐 투수 뭐 무슨 오타니 키우듯이 이도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또 우리 팀의 정통 유격수 자원이 이제 김선빈 선수 의외로 좀 물론 불러죠. 박찬호 선수가 있죠. 있지만 있죠.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다른 선수가 또 있으면 언제나 좋은 거니까요. 그거는. 유격수랑 투수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맞아요. 제일 수비를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이제 오늘 야자 타임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진영 선수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진영 선수도 투수를 150을 던지는 투수였대요. 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어요. 뭐 이승엽 선수도 이대호 선수는 심지어 당시 경남팜에서 첫 손에 꼽힌 투수였고요. 이승엽도 경북고 차세대 그러니까 경북고를 대를 잇는 에이스로 듣던 투수였어요. 이승엽은 실제로 95년도 96년인가 5년도 입단했는데 당시에 3억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와. 물론 그 당시 연봉 2천만 원 할 때는 연봉이 포함된 금액으로 발표가 되긴 했지만 그럼 계약금을 해도 2억 9천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약금이 그렇게 크면 기대치나 그 고교 때 어떤 평가를 약간 반영하는 부분이 네. 커요. 그럼요. 네. 그러면 20수년 전에 2억 9천을 받고 들어온 선수였어요. 오. 그러면 당연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팔이 안 펴지고 아프고 그래서 봤더니 이제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래서 박흥식 감독님이 나랑 3개월만 해보자인가 뭐 한 달만 해보자 그래서 타자 시켰는데 홈런 뻥뻥 쳐가지고 국민 타자가 됐죠. 야, 맞아요. 야구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도 잘하긴 하죠. 네. 자, 이원빈 선수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가벼운 오늘 좀 약간 주제를 많이 일부러 좀 준비 안 해서 왜냐면 적당히 준비해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네, 자꾸 뭐 이렇게 그래야 되니까. 1시간 반 컷 예상하고 왔는데 거의 처음으로 이제 맞춰서 갈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질문을 딱히 뭐 많이 안 해주셔서 안돼 이제 2시간 없어요. 얘기할 게 거의 이제 많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 한 2, 3주 전부터 일로 주루 코치가 김민호 코치가 아니라 동네 마실 나온 듯한 그 색안경을 낀 정성훈 코치가 나왔어요. 뭐 궁금해요. 이거 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흥식 감독님이 결정을 하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타격 코치가 2명이잖아요. 그렇죠. 타격 코치가 2명이고 수비 코치가 이제 김민호 코치가 1루 코치 겸 수비 코치를 하고 있는데 1루 코치를 보려면 이제 더가웃이 없으니까 수비 지휘라든가 이런 작전 지휘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박흥식 감독의 표현으로는 김민우 코치가 바빴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뀐 거 보고 아 수비 코치를 더 집중하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바빴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래서 그 본인도 이제 뭐 지시를 하고 하려면 수비 코치 옆에 있으면 좋은데 수석 코치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와라. 그리고는 정성훈 코치를 안 친 거기 세운 거예요. 이거대로 이유가 있는 게 타격 코치가 2명이니까 한 명이 거기 나가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본인이 타격 코치 하면서 1루 코치를 해보셨잖아요. 삼성에서도 그러셨고. 그 2002년 한국 시리즈 마이영 선수 이승엽 마이영 백투백 홈런 영상 보시면 마이영이 막 이러고 이승이 막 이럴 때 그때 1루 마이영 코치가 선수가 특히 또 세레모니가 그때 1루 코치가 박흥식 코치님이에요. 박흥식 감독님이에요. 본인이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해봤더니 1루 코치 있으면서 타석을 보면은 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거 좋네. 휘두를 때 자세가 흐트러진다든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게 열린다든가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닝 중간에 들어와서 빨리 얘기를 해주는 이득이 있다. 그런 거를 좀 해주라라고 해서 정성훈 코치를 거기다 세웠대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제가 너무 좋게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김동영 기자님을 통해서 박흥식 감독님의 생각이나 말들을 전해 들으면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 감독이에요. 저는 만약에 내년 시즌 함께 한다면 좀 오래 이 팀에 남아 계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역할을 계속 부여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인께서 뭐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괜찮았던 기억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물론 이제 장단은 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비 코치가 1루 코치 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은 또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더라라고 해서 정성 코치한테 가서 타격하는 거 보고 뭐 자세가 무너진다거나 뭐 스윙이 이상하다거나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라. 서문이 형님한테도 좋겠네요. 이거는 나쁘지 않죠. 정성 코치한테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더가웃에서 뒤를 보는 것과 1루에서 앞을 보는 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 저도 얘기 들으면서 했어요. 통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박흥식 감독님과 뭐 한 달에 한 번씩 통화를 하면서 방송으로 오픈하고 뭐 직접 소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 들었을 때 그거 참 그 좋은 장점이 있겠네요. 그 말이 되는군. 그거 이유가 있겠군.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일루 코치를 이제 바꾸게 됐고 그게 뭐 저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디 계시 좌타자는 헤딩님이 좌타자를 어찌 보나 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을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좌타자는 더가웃에서 보이죠? 그렇죠. 떠다니는 타격 코치님이 계시죠? 이렇게 그렇게 뭐 두 분이니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더 얘기하고 혹시 이 부분도 얘기할 게 있나요? 이 부분도? 그 수비는 이제 조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경기를 쭉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기태 감독이 팀을 이끌 때보다 지금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 하에 수비 시프트가 뭐 메이저 리그까지 비견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타 KBO 다른 팀만큼이나 수비 시프트를 우리 팀이 적극적으로 쓰고 체감은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건 성공하는 걸 많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실패하는 걸 많이, 물론 실패할 이상한 시프트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이랑 꽤나 성공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꽤나 타당해 보이는 시프트들이 있었고 요런 배경이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시프트가 적극 많이 뭐 늘었다는 인상을 못 받았어서 그러니까 또 여쭤봤더니 그냥 뭐 얼마나 많이 쓴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건 아닌데 대신에 요건 말씀하신 게 야수진에 젊은 선수가 좀 많다 보니 그러니까 박찬호도 풀타임이 처음이고 뭐 외야에도 뭐 이창준도 풀타임이 처음이고 그런 이제 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경험 쌓는 측면에서라도 시프트를 좀 쓰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프트도 뭐 100% 시프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번트 같은 경우는 100%가 있고 70%가 있고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타자들에 맞게 다 쓰고 대신에 그에 맞춰서 시프트 쓰는 건 쓰는 거고 경험 쓰는 측면 두 번째는 뭐 1사 혹은 무사 3루인 경우는 안 쓰고 이게 다 상황상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좀 뭐랄까 10개 구단 중에 뭐 10을 쓰는 구단이 있고 0을 쓰는 구단이 있으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절하게 쓰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시프트라는 게 어쨌든 양날의 검인 맞아요. 거니까요. 그건 있어요. 네, 양날의 검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쓰는 게 맞다, 쓰는 게 틀렸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번트 때 엄청 달려든다는 건 100% 수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 번트를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100% 수비를 한 거죠. 특히 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특히나 무사 1, 2루 네. 3루에 던지기만 해도 될 때는 1루수들이 굉장히 이제 대시를 세게 하는 편이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시프트 같은 경우는 뭐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된 이유라고 하면은 뭐 이대한 답변이 적확하게 뭐가 들어가는 건 쉽진 않은데 어쨌든 팀 전체적으로 좀 경험치를 쌓게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니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너무 안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쓰긴 했어요. 네. 그렇게 특별하게 뭐 김현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최영우가 나오면 맨날 저 시프트 상대는 걸던데 우리 뭐 2루수나 뭐 유격수가 세게 뭐 이렇게 거는 모습 많이는 못 봤으니까 우리 팀은. 어쨌든 그것도 이제 감독이 변하면서 발생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괜찮은 예. 시도인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시프트가 정답이라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네. 그러면 혹시 요거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덤 내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 트랙맨이요? 트랙맨 데이터. 네. 트랙맨 데이터 관련해서 근래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팀은 삼성이 항상 좀 요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일 트랙맨 데이터. 먼저 설치를 했죠. 네. 또 NC 또 SK. 또 SK는 또 올해 이제 염경엽 감독님으로 바뀌면서 특히나 더욱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은 9개 구단이 트랙맨 데이터 시스템을 쓰고 있다. 네. 그 한 개 구단이 이제 우리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우리 팀은 왜 트랙맨 데이터 안 쓰냐?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불만들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트랙맨은 아니고 새로운 더 발전된 무언가가 오. 있대요.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한답니다. 프런트가 교육받고 있대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대요. 아, 그래 잘하고 있네. 네. 그게 이제 지금 트랙맨이 있고 메이저리그는 이제 그 스탯캐스트라고 이제 쓰잖아요. 그 스탯캐스트가 뭐냐면 트랙맨 데이터랑 그러니까 트랙맨부터 설명을 드리면 트랙맨은 맞네요. 처음에 골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딱 치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렇게 그래픽 하잖아요. 이렇게 티샷 쫙 치면 쫙 날아가는 홈런 치면 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홈런 치는 게 똑같은 궤적이니까. 뭐 발사 각도, 뭐 타구 속도, 막 180km. 골프에서 시작된 게 트랙맨인데 그걸 야구에다 갖다 엎은 거예요. 그러면 그 PTS라고 그 피치 FX라고 이제 그 투구 투적 시스템이 메이저리그에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PTS를 이제 설명해 주실 거죠? 예. 그 뭐 피칭 뭐 트레이스 시스템인가 뭐 하여튼 그 PTS라고 있었어요 시스템. 타구 추적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피치 FX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쓰던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트랙맨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PTS는 BTS 아니고 PTS는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로 분당 프레임이 그래서 네. PTS 그 다음에 트랙맨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트랙맨. 네. 트랙맨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맞은 타구 속도가 바로 나오고 네. 타구의 거리 그리고 발사 각도 이런 게 바로 나오는 얼마나 신기해요. 이렇게 바로 쳤는데 컴퓨터로 바로 나와. 네. 입력이 바로 나와. 출력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트랙맨하고 다른 제 입지 명칭을 까먹었는데 그 다른 거랑 합쳐서 스택캐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트랙맨이 스택캐스트는 아닌 거죠. 이게 더 상위 이걸 얘가 이를 품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외구단이 트랙맨을 쓰고 있고 네. 감독님 설명으로는 무슨 군에서 그 쓰다가 뭐 아다리가 안 맞아갖고 무슨 그래서 그게 약간 밖으로 나온 퍼져나온 시스템이 있나 봐요. 맞아요, 샤너님.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칭을 잘 본인 명칭을 잘 기억을 못하죠.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갖고 어쨌든 오.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프론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트랙맨 데이터 시스템이 그냥 그걸 설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한 게임을 하면은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예. 엄청 커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하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원 데이터를 어떻게 실전에서 스태프에게 선수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분석을 하는 이 분석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더 그 중요하거든요. 제가 분석관이 볼 있어야 때는.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통계 관련해서 이렇게 각 구단이 기아가 그 공고 낸 건 제가 못 봤는데 롯데하고 LG가 낸 공고를 봤었는데 NC도 공고냈었죠. 통계 관련해서 사람을 구하는데 박사급을 원하면서 계약직으로 구하고 돈도 너무 조금 주는 걸 보고 아씨 이게 뭘 구하려는 태도인가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랙맨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발 투수가 1회 등판했는데 1회에 평균 회전수가 2,500이었는데 요새 많이 나오죠. 5회 6회 정도 되면 2,000 한 2, 3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손에 힘 빠졌다 바꿔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쵸.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전히 감으로 보고 그러니까 순전히 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결과만 주면 되는데. 공 받는 포수한테 얘 공 어떻노 하고 물어봐서 제공 안 되는데요. 그럼 바꾸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수치화되는 건데. 그치. 그래야 정확하지. 네, 이게 수치화된 건데 이제 류중희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발 투수가 6회 7회 됐는데 이거 악력 떨어져서 그 구속 그 회전수 떨어지면 바꿔준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감량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게 수치화된 거예요. 근데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 네.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은 거고. 확실한 게 있는데 뭐하러 네.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포수가 이제 공 받는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포수는 진짜 딱 받으면 안 돼요. 힘 빠졌는지 아닌지. 오. 네. 포수는 이렇게 묵직함이 다르대요. 힘이 좀 오, 빠지면. 그게 신기하다. 다 회전수의 개념이 있는 건데. 그쵸. 네. 그러니까 묵직함이 덜한 순간이 온대요. 어느 순간. 그리고 공이 높아지고 악력이 떨어지니까 채는 힘이 빠지니까 밑으로 못 나오고 위로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수가 판단해서 이제 코치 나오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교체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던 거고 그게 이제 그거를 과학의 힘을 빌려서 수치화해서 떨어졌다가 바꿔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랙맨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세이버 매트릭스 쪽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게 이렇게 이런 말하면 옛날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맹신은 위험합니다. 맹신은 위험하고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잘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아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네.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 신식 이런 야구 문물이 이제 이미 들어와 있고 다 놈들은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이제 진짜 감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팀이 이런 불만이 많았고 저도 좀 저거는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홍보 자료를 내기도 많이 냈잖아요 삼성은. 성분 뭐 최초로 도입한다라고. 그러니까 3년 전인가 재작년인가 냈어.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기아 타이거즈가 물론 한 평의 그 재활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조금 홍보를
근데 그때도 뭐가 홍보 자료가 많이 나온 느낌은 아니었어 보면은. 그러니까 오마이 타이거즈를 하면서 오 그런 게 기아에 생기다니.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많이 알리기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소극적이야 팀이. 홍보 좋은 거 홍보도 해야 알지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네.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이슈는 마지막 이슈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티내는 걸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언제 무슨 버스나 에어컨 같은 거 물어봤을 때도 되게 좋은 게 있고 뭐 먼저 한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 안 들키려고 그런데. 아직 그런가 봐. 이 팀 왜 이렇게 그래. 호크아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뭔지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뭔가 잘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호크아이가 트랙맨 보다 더 아니요. 윗개념은 아니에요? 윗개념이 아니고 저 뭐야 저 업그레이드인가요? 호크아이가 PTS 건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아마 그걸 거니까. 갑자기 저도 지금 좀 뒤죽박죽인데, 그러니까 트랙맨 다음이 호카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잠시 숨을 고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에어컨은 몇 평짜리 에어컨인가요?라고. 에어컨이요? 우리 집 에어컨이요? 예. 집주인이 달아준 거라. 저도 월세 살고 있어요. 더가웃 에어컨. 더가웃 에어컨이요? 그건 몇 평짜리가 아니라. 더가웃 에어컨은 이렇게 일반 집에 있는 에어컨처럼 그렇게 타워형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네. 선생님. 이동식 에어컨이 있습니다. 코끼리라고 원래 하죠. 공장 같은 데서 쓴다면서요. 우리 주차장 같은 데서도 보면은 있잖아요.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 사진 찾아보시면 더가웃 코끼리라고 치면 아마 나올 텐데 이동식 에어컨이 있어요. 그게 기아 같은 경우는 SK였나? 어디 구단에서 저쪽 구석에 그 펜스에 광고 붙여주고 그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건가 뭐 그럴 거예요. 그 SK였던가 어디였던 같은 그게 시작인데 그게 이제 전 구단에 퍼져갖고 홈런 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통처럼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못하겠네. 제습기 아니에요, 에어컨이요 그거. 네, 에어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한 박스처럼 생겼고 바람 나오는 구멍이 2개 이렇게 쭉 호스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 위로는 맞아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거. 정말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똑같은가 봐. 그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그 선풍기 앞에서 그 막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위로 그러니까 이 박스 위쪽에 큰 원통인데 이게 집안 에어컨 치면 실외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로는 뜨거운 바람 나가고 이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엄청 시원해요. 쐬보셨어요? 네. 순행식이라고. 시원해요. 채팅창에. 진짜 시원합니다. 네. 그렇구나. 요즘 그 더가웃 감독님 인터뷰를 그 옆에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쯤 가면 그라운드 진짜 엄청 덥겠다. 시원하게 그냥. 네. 짬찌들은 못 쓰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요새 기아 더가웃에 2개 있든가 1개 있든가 지금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네. 어쨌든 그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엄청 무거워서 그걸 들고 다니기는 어렵고 처음에는 홈팀에만 비치가 돼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원정 더가웃에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는 같이 서로 다 같이 똑같이 해야지. 그럼 우리가 원정 왔을 때도 또 쐬는 거고. 뭐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진혁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걸 들고 원정을 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했다라는 구단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상관없는 거죠. 바퀴 달려 있어요. 그거는 뭐 또 진짜 이동식이 또. 정말 이동식. 네. 맞죠. 뭐 또 알아봤습니다. 시원해요. 그 앞에 서 있으면. 특별히 이제 3연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럴 때는 뭐 인터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사 쓰시는 데는? 뭐 이게 우치가 되면 기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쓸 게 없어서 좀 난감할 때도 있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날 이겼으면 누구 좀 잡아주세요 그래갖고 인터뷰를 하겠는데 전날 지고 나면 그것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연전 1차전에 취소되고
1차전 노게임 되고 2차전하고 3차전 취소됐잖아요. 그냥 노게임 된 날 그냥 오다 갔다 오는 선수들한테 일주일 쉬니까 어때요? 이렇게 툭툭툭 던져서 물어보고 그걸로 기사 하나 쓰고 이랬었는데 저 못 봤네. 그 조금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네이버에 안 걸려서 그렇긴 한데 아. 그 양팀 감독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쉬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 이제 저 올스타전도 선수들이 좀 전력으로 뛰고 공도 막 150씩 던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좀 푹 쉬다 보니까 좀 좋더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선수한테 좀 몇 명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더라고요. 뭐푹 쉬고 나서 너무 좋다고 아픈 데도 없고 정비 잘하고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해서 그 묶어 기사 냈죠. 박찬호 헬멧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게 저도 원래 오마타 때 한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먼저 스포티비에서 이거를 얘기해버려서 좀 약간 김이 샜는데 예, 이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좀 잠깐 뺄 수 있나요? 예. 되게 원시적으로 사진을 내가 보여주네. 내가 컴퓨터로 초점이 안 맞네요? 초점이 맞으면 알려주세요. 조금 더 뒤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됐다. 제가 맞췄습니다. 네. 참 내가 원시적으로 방송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오우야 흐릿하니까 좋은데. 하여튼 저게 박찬호 선수의 헬멧인데 이게 이제 미국 롤링스사 건데 이게 단단하대요. 아마 저 작년인가 LG 유광남 선수도 이거 쓴다고 했었는데 맞아도 안 깨지고 박찬호 선수 말이 진짜 압권이었는데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던데. 아니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약간 똘끼가 이 친구도 있어요. 약간 있어요.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이제 단단하고 이제 강도가 다 좋은데 이제 이게 저 서양 사람 두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고 이렇게 좁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뒤에가 이렇게 볼록한 스타일이 볼록한 없죠.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퍼지고 많이 눌렸는데 그 이제 박찬호 선수도 보면 진짜 얼굴 요만하거든요. 머리 되게 작은데 어쨌든 동양인인지라 서양 그게 안 맞아서 여기를 맞췄더니 여기가 남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딱 앞뒤로 이제 스폰지 이렇게 솜 같은 거 막 박아갖고 그래서 이제 맞췄는데 그래도 돌리면 벗겨진다는 거죠. 유독 박찬호 선수가 영웅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자꾸 이게 떨어져서 자기도 답답했는지 이렇게 메우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첫 경기는 그래도 좀 덜 빠지더라고요. 다시 세팅을 했나?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많이 중계를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르셨구나. 토요일 날 워낙 초반에 깨져가지고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중계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일이랑 가시니까 혹시 터커 사이즈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헬멧이. 터커 터커 약간 떠 있거든요. 혹시 이제 내일이나 언제 기회 되시면 물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커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이즈. 박찬호 선수 헬멧까지. 참고로 박찬호 선수 사진은 저 스포티비 임용수 캐스터 사진 찍을 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옆에. 네, 그래서 이걸 또 기사화를 할래니 또 뭔가 좀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단 사진만 찍어서 갖고 있었는데 마치 또 이렇게 소개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근데 또 기아 타이거즈 팬들한테 그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기사화하기엔 좀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뭐 결론 짓자면 영웅 스윙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안 맞아서 여기를 맞췄던 여기가 남아갖고 그렇다고 또 여기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헬멧 자체가 이제 미국 쪽 서양인들 취향에 맞춰져 있다 보니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남은 소식은 딱 두 가지예요. 김윤동 선수랑 한승혁 선수 소식만 전하면 되고. 사인이요? 혹시 이거 방송하시고 나서 이렇게 현장 다니실 때 야구장 다니실 때 김동현 기자님 아니세요라는 야구 팬은 없으셨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제 방송이 조금 더 커져야 되겠군요. 아직은 사인 가능한가요? 제 사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기자님을 만났는데 제 사인을 요청할 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사인은 저기 품으셨을 때만 해봤는데.
그냥 준비한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 그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더라도 특별히 알려다 드릴 거는 뭐 더는 없습니다. 이제 오다가 또 나온 얘기 중에 뭐 없나? 여러분 뭐 김주영 선수나 이제 김세현 선수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별로 이제 방송 내용으로 넣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잘 막 활약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넣기 거시기해서 그냥 뺐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각 팀이 좀 그게 없네. 그 시즌 중간에 방출이나 이런 소식이 없네요. 아직은. 네, 뭐 아직 이쯤 한번 딱히 뭐 좀 그렇게 그건 없는 것 같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화수목해서 선발 투수는 양현종, 윌랜드, 홍건희로 가고요. 그 차명진 선수는 한 9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 근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지금 터너가 한 턴 걸러지니까 네. 그것도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차명진을 어떻게 쓰시겠다 말씀을 뭐 안 아직은 하셔서 좀 이르긴 하니까요. 네,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명진 선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건희랑 김기훈이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잘하면 차명진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차명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서지영 코치랑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필승조로 투입을 한두 번 정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필승조요? 하셨어요. 네, 불펜으로 한번. 그러니까 너무 못 던지니까 1군에서. 근데 그 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네. 그간 좀 봐왔던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걱정이 그렇게까지는 많으시죠?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차명진을 쓸 기회가 없어지니까 뭐 당장 뭐 8월 뭐 다음 주 올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홍건희와 김기훈이 계속 꾸준히 잘할 경우라고 하셨어요. 아. 네. 내일 문학이에요, 문학. 그래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홍건희, 네. 김기훈 선수가 꾸준하게 잘해서 야 이거 차명진 던져야 되는데 자리 네. 없다. 이런 그러니까 고민했으면 이 좋겠네요. 맥락에서 이건 뭐 내일 아침에 나올 기사긴 한데 그래서 외국인 타자 2명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아 타이거즈. 네, 그러니까 아. 어쨌든 터너가 오늘자로 말소가 됐고 그러면 10일 뒤면은 어쨌든 한 턴 거르는 거긴 하지만 뭐 지금 딱히 지금 기아에서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한 뭐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뭐 긍정적인 뭐 행복회로일 수도 있겠으나 양현종은 뭐 여기는 노터치니까 쭉 가는 거고 김기훈, 홍건희, 차명진이 만약에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선수 한 명 더해서 외국인 타자 2명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올 시즌 공격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아까도 채팅창에 잠깐 지나가긴 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새로운 생각을 잘 하는 편은 아니고 네.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성격 자체가 네. 야 그러면 선발 투수를 어떻게 해?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삼성이 3경기를 치르는 걸 보니까 네. 그냥 빠따로 조직이 또 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네. 뭐 생각은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뭐 모르지만.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 뭐 거기도 뭐 변수가 많은 구단이긴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양창섭이 돌아오고 원태인이 내년에도 잘하고 윤성환 뭐 등등등 하면 선발 투수가 없진 않아요. 삼성은 네. 좀 그렇죠. 없진 않아요. 그러면 굳이 외국인 선발 2명으로 가야 될 것이냐. 뭐 이번에 저 러프랑 윌리엄슨 2명으로 간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아도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군에서 많이 봤지만 부상으로 현재 볼 수 없는 2명의 선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동 선수 올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상 장면을 우리가 여실히 눈으로 다 봤던 선수인데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뭐 제안은 어떤 상황이에요?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뭐 박하신 감독님이 누차 말씀하신 게 급하게 생각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애초에 다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상 정도가 나왔을 때 시즌 아웃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 달 정도 네, 뭐 얘기를 근데 그 당시 석 기본으로. 달이면은 뭐 거의 뭐 지금 기아가 가을야구를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당장 기아가 막 5강에 목을 메고 막 이런 상황도 솔직히 또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도 또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급하게 막 만들어서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좀 길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김윤동이 와서 절단주면 정말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전상현이라든가 뭐 양승철이라든가 저 고영창이라든가 이런 우원들이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막 빨리 만들어서 이거는 진짜 아니고요. 그냥 착실하게 스케줄 맞춰서 운동을 착실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완치가 안 된다고? 완치가 안 된다고요? 되는 그런 부상은 아니에요. 예. 그 부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부위가 좋지 않은 부위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류현진 선수는 아예 그 부위를 수술을 할 네. 정도로. 근데 수술할 때는 진짜 이거 수술할 때는 진짜 완치 안 된다라고 본 사람들도 많았었고 꽤나 있었는데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재활을 네. 선택한 건데 이제 다만 근데 요새 그나마 팀 운영이나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숨기고 뭐 이런 거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제 저는 제일 김현동 선수를 넣었던 게 지금 뭐 어떤 재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 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팬도 지금 보면 빨리 돌아와라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분보다는 제대로 제대로 해라 제대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인지까지는 제가 뭐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냥 확실한 거는 차질 없이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단에서 이렇게 다 오픈을 한 거 보면은 특별히 뭐 숨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숨기는 태도는 전혀 예. 아니다. 예. 이런 뉘앙스를 또 하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 한승혁 선수가 언제 오나 했는데 부상이 예. 또 다시 재발하고 또 하더니 이제 공익을 간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어요. 그놈의 내전근 참 안 났네요. 네. 그래서 그 공익금융원으로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뭐 언제 간다 뭐까지 정하진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계획은 근무지를 한평 쪽으로 잡아서 한평에 이제 저 한평에 이제 훈련장이 있으니까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착실하게 보내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안 나와. 그러니까 딱 요까지 나왔습니다. 요까지.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누구보다 기다렸던 선수긴 한데 뭐 군대도 한번 물어 먹었죠. 뭐 아파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한승혁이 92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래요. 여튼 나이는 찾고 가긴 가야 되고 가야죠. 이제 네. 신동섭 선수도 가서 네. 이제 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상무나 뭐 경찰청은 날라갔고 상무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공익이 되니까 공익으로 가서 한평에서 근무지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하는 걸로 그렇게 막 큰 틀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전상현, 문경찬, 박준표 이 선수들은 15시즌 이후로 드래프트된 선수들인데 벌써 군대를 갔다 와서 돌아왔잖아요. 네. 저는 8-5예요. 네. 돌아온 선수들인데 근데 이 선수들 심동섭, 한승혁 선수는 심지어 그 전에 지명된 선수들인데 지금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보면은 때를 이 놓치니까 팀의 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되고 있었던 팀이에요. 이 팀이 군 문제가 정말 때를 너무 놓쳤어. 정말 제대로 안 된 해결이 전혀 안 된 팀들이었어요. 빨리빨리 아예 내보내 갔다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벌써 진즉에 갔다 온 애들인데 심동섭, 한승혁은 더 전에 있던 선수들인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네. 때를 좀 한승혁 선수. 때가 참 중요한데 군대라는 게 제가 누구보다 저 말씀드렸죠. 저 군대 한번 반품 당했었다고. 아 진짜요? 예. 반품이라.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00년에 입대했다가 공군에 입대했다가 5일 그러니까 훈련소 입소 00년 8월 21일 날 공군에 입소했어요. 날짜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입소하면 막 세상 욕은 다 하잖아요. 막 그 조교들이 막 그러더니 5일 지났나? 금요일 날 막 이름을 막 불러요. 쩔로 가라고. 막 뭐 우우 가서 줄 섰는데 자 갑자기 존댓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노란 봉투를 주면서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뭐지 이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반품 처리돼서 이제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군대 그 신체 검사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공군은 아.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육군은 징병이지만 공군은 엄밀히 말하면 다 모병이어서 그래갖고 이제 육군이랑 또 분위기 네, 다르구나. 지원을 해서 갔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거기 꼬여갖고 이제 01년도에 군대를 가죠. 네. 신범수 선수는 미필이면 아직 고졸이고 얼마 안 된 선수요? 네. 3년 차인가 좀 됐나? 이제?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4년 차일 겁니다. 6, 7, 8, 9 4년 차일 겁니다. 맞아. 제가 방송했을 때 신범수 포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채팅을 남기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훈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저도 기사를 보고 신범수라는 포수가 우리 팀에 지명이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남기셨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신범수 선수의 아버지는 그 선수였던 그 네.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야구부 맞을 감독으로도 거예요. 네. 계시고 그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남기셨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승택은 군필입니다. 네. 제발 군대 2번씩 보내지 마세요. 네. 기분 더럽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있고 제가 개인 방송 중에서 이렇게 좀 뭐 하나 정도 소식은 뭐 원래 이렇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소식도 하나 남겨놓긴 했습니다. 네. 자, 이범호 선수의 사인볼 오늘 기자님이 안 가져오셨지만 깜빡했어요. 집에 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받고 택배로 네. 받고 여러분들한테 네. 다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어서 오고 다음 주 오마타 하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예. 와서 지금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열심히 떠들었는데 또 너무하시네요. 다음 주라니요. 예,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참 오마이 타이거즈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부 진작 얘기하시지. 뭐 그건 다음에 좀 얘기하도록 해요. 예. 자, 두 분을 뽑아야 됐고, 자 이거 참여 마감 누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시간 내에 보내드려야지. 시간 내에 마무리 짓습니다. 갑자기 빨라지죠? 예. 수고. 야, 진짜 이거 오마이 타이거즈 방송하면서 진짜 많이 이거 보내드렸는데 나 맨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자, 총 164분이 본인이 뒷번호인지 모르잖아요. 164분이 164분입니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5번 가시죠 일단. 25번. 네. 25번. 궁적적.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다 아니에요. 예. 축하합니다. 다 아니에요. 궁적적. 거봐, 이게 약간 시간이 이상하게 돼 있어 이게. 요 다음에 있네. 그 다음에 있네. 도도동. 안 보인다. 낯선 아이디네요. TNALS. 자, 한번 적어볼게요. 넘버 7 이종범님 어서 오세요. TNALS 0208. 과연? 계시네요. 자, 우선 한번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되었네요. 예. 근데 팬가입을 안 했다. 두둥. 으아. 25 갔으니까 125 하면 가겠습니다. 125번. 네. 혹시 그 장하나의 이글스 톡톡이 끝나면은 좀 알려주세요. 예. 125번. 지금 옆에 정은원 선수 인터뷰 중이어서 6개월사님 왜 빨리 126번이야. 그 TNA 엘스님은 내가 다른 거 쓰고. 6개월사님도 계시네. 저 두 분은 여기로
본인이 로그인한 모습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꼭 전화번호를 좀 써주세요. 예, 우체국 가가지고 택배 보내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좀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제발. 죄송합니다. 그래도 구조. 아니 선물을 우리가 드리면서도 맨날 정말 죄송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제가 가서 사인볼 받아온 건데. 예. 아니 정성스럽게 사인볼도 내가 사가지고 또 심지어 먼저 기자님이 사신 다음에 제가 돈으로 붙여드리고 이렇게 막 날도 더운데 가갖고 그냥 부탁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왜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원래 말로도 천냥비질 갔는데 우리는 선물도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예쁨을 받을 수는 없어. 아, 사인볼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게 회차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었는데 꽤 많은 분 드렸는데 좀 이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범호 선수는 이제 연수 아직은 안 갔고 일단 뭐 구단에서 웨이버로 됐죠. 그래서 어차피 웨이버 냈어요? 네, 구단에서 웨이버 했고 뭐 지금 이제 동행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고 이제 맞아 가족 여행 간다고. 예, 뭐 여행 좀 다니고 하면서 머리 좀 식히고. 아마 어차피 지금 당장 어디 뭐 지도자 연수를 받아주는 구단도 없을 뿐더러 9월 넘어서 이제 아마 가겠죠. 아마 일본 쪽 구단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뭐 박찬호 선수, 아니 박찬호 뭐 등등해서 뭐 선배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출들이 있으니까. 그 소뱅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마 소뱅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까지 찍고 아마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구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단하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뭐 캐스터님 물어보셨나? 미국으로 연수 가면 돈은 누가 낸대요?라고 누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 시즌까지는 연봉이 나오잖아요. 네, 올 시즌까지 연봉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아마 일본은 뭐 자비로 간다 그랬나? 하여튼 그 정해진 건 없고요. 그리고 미국 가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구단이랑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팀 코치로 오겠네요. 오겠죠? 당연히. 네. 네. 그건 뭐 당연히 그거죠. 네. 종범 씨는 연수를 바로 해설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연수 안 받던 것 같아요. 연수 없었어. 네. 연수 없었어요. 네. 하나 주루 한화 코치로 갔었다. 주루 3루에 있지 않았나요? 네, 맞는 것 제 같아요. 기억으로는 네. 그런데 아닌가? 시간을 안 준 방송사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자님은 이렇게 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팀 혹은 KBO에서? 오늘이 이제 29일, 내일 이틀 남았는데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뭐 저도 뭐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 엠팍의 그 뭐 이번에 신정이랑 맞아요. 그분은 약간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뭐 약간 내부자이시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엠팍이나 어디 뭐 트레이드 썰 나오는데 실명이 언급됐다거나 실명은 언급 안 해요. 항상 네. 적중률 높은 아이디들도 뭔가 구체적인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밖으로 알려진 트레이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네.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썰이 올라오고 거의 얼마 안 있다가 네. 결과가 발표 나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진 거는 막 카드를 맞춰 보면서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다 완전 결정 난 상태에서 그 정보가 조금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실제 트레이드 되는 걸 선수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너 트레이드 됐다? 라고 진짜로 뭐 그런 거예요? 30분 1시간 전에 전화해서 너 트레이드 됐다 미안하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 아까도 이제 신정락 선수랑 이제 준모 형님이랑 좀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해보니까 1시간 전에 알았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 기사로만 이제 그날 아침에 당일에 알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건가? 그게 그러니까 트레이드라는 게 이번에 뭐 LG 하나도 4대4 하다가 1대1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 카드는 무수히 많은 팀들이 맞추거든요. 안 맞아요. 왜냐면 내 떡이 커 보이거든.
그 똑같구나. 팬들이랑 똑같구나. 내 떡이 커 보이거든. 내게 아깝지. 데리고 아. 오는 선수가 좋아서 데려오는 거임에도 내게 주는 게 아까우니까. 아 그래서 엠팍에도 보면은 이름도 나 같은 사람이나 알 수 있는, 저는 워낙 10개 팀 다 막 관심사가 많으니까 나 정도나 돼야 알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거 너무 아깝죠. 그런 네. 아 그런 유망주는 우리 팀에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손해를 보면 뒷감당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풀이 좁으니까 어떻게 됐냐 해서 막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욕은 안 먹으니까 네, 적어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다음에 그 트레이드라는 게 뭐 뚝딱뚝딱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아마 지금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틀 안에 나올까요? 뭐 나온다면 한 건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추측이고 예상입니다.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트레이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우 이제 각 커뮤니티마다 좀 성향들이 되게 다른데 그 이명기 선수랑 이우성 선수 트레이드 된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아 관련 소식을 올려주는 페이지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시물을 봤는데 딱 그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친구들을 소환해서 너 이명기 선수 유니폼 샀는데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막 화가 너무 난 거야 이 사람들은. 막 챔피언 막 뛰어갈 기세가 이 사람들. 막 그래서 막뭐 화가 이제 났던 또 반응들. 그러나 이제 또 차분하게 득실을 또 계산하는 사람들. 네. 또 너무 이제 막 감정이 그렇죠. 또 정이 네. 들었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정이 들었으니까 또 너무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 네. 나이대나 커뮤니티 성향에 따라서 되게 반응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여기저기를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가 참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야구 담당 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내 새끼는 이쁘고 내 거 다 잘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만큼 남 거도 탐이 나니까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도 좀 적당한 건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다리가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신정록 선수도 이제 앞길 열어주는 뭐 차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멀리 가면 그런 식의 트레이드가 뭐 마냥 또 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면 재밌지 않나. 근데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도 되게 뭐 트레이드 시장이 완전 죽어 있어갖고 안 움직이는 상황. 뭐 그건 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 팀이 18팀 정도 돼갖고 30팀 중에 지금 거기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구 1위는 6개 지구 1위는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와일드카드 2팀을 뽑으니까 여기가 한 3개 안쪽으로 쫙쫙 걸려 있어갖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가능한데 이런 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또 지금 순위표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롯데, 한화, 기아까지는 어렵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솔직히 그러면 말씀드리면 좀 트레이드를, 그러니까 기아는 이미 이우성, 이명기 네. 선수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고 사실 그 세 팀 정도는 또 나설 수 있고 네. 또 상위권에 있는 팀들 또한 이제 빈 구석들이 있으니까 또 할 만한, 사실 구조는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다른 때에 비해서. 구도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 메이저리그식으로 트레이드를 하려면 빅네임을 내놓고 유망주를 왕창 받아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스타일은 그게 안 되니까. 첫 번째로 유망주가 클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유망주라고 코어라고 불리는 유망주들은 메이저리그는 19은 메이저리그 올라오거든요. 걔들은 터지든 안 터지든. 그 다저스를 예로 들면 피더슨도 한 6, 7년 전에 최상위 유망주 팀 내 1위였고 올라와서 타율은 떨어질지언정 홈런은 뻥뻥 쳐주고, 알렉스 보드고 1위였는데 올랐죠. 코디 벨린저 팀 내 1위였는데 올랐죠. 뭐 뷰러도 팀 내 1위였는데 올랐죠. 이런 식으로 큰 애들은 어떻게든 키워서 올려서 써요. 사실 LA 다저스 제가 이제 얼핏 알고 있기로는 이제 좀 팜을 약간 유출당한, 그동안은 유출당한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인상이 있었는데 새로 온 이제 프리드먼 사장 그 양반이 약간 그 유망주 덕후 그게 좀 있어서 내 거 유망주 잘 안 내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팜이 굉장히 좀 두터운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단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유망주는 있지만 터질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잘해서 그런 건지 여기가 풀이 좁아서 그런 건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야구하는 선수가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전으로 한번 올라서면 오래 할 수 있는 또 그쵸. 그런 반대 효과도 있긴 맞아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 쭉 갈 수 있는 여건은 확실한데 잘 안 터지니까 이제 유병준을 왕창 끌어먹고 내 건 핵심을 코어를 내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다음 두 번째 내 거 내주면 100% 욕먹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한동훈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지금 이대호가 매물로 나온다면 이거 하나에 밑에 댓글 작살났어요 진짜. 네. 메이저리그 식으로 핵심 선수를 딱 내주고 왕창 끌어와서 밑에 그게 되겠냐 약간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아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지금 최용호가 매물로 나온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안 그래도 그거 커뮤니티에 한번 휩쓸고 갔었어요. 네. 네. 그러면 기아 팬분들 반응 비슷할걸요. 지금 잘 사람답게 치는 애가 최용호인데 내로 못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쉽지 않아요. 이 트레이드가 메이저리그식은 정말 쉽지 않고 그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등한 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돼. 거의 이제 프랜차이즈급이라 프랜차이즈급 선수들이 나와야 네. 진짜 그런 거 되는데 뭐 안치홍 김선배 만약에 메이저리그면 되겠지. 올해 그쵸. 끝나고 FA니까.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서는 또 안 되거든요. 쉽지 이거는. 않아요. 해서는 안 되거든. 약간 해외로 가면 영전하듯이 보내주는데 우리 팀에 있다가 다른 팀 가면 뭐 원수 보듯이 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뭐 이제 자유스럽게 얘기하니까 이 방송은 이글스 톡톡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 이글스 톡톡에 좀 저희 방송 그냥 종료만 기다리고 있다고 누가 와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틀어놓는 거라고 얘기하는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어때요? 그 김선빈 안치홍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인데 네. 솔직히 그런 자팀 FA면은 그 전에 조금 얘기들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겠죠? 뭐 예를 그냥 들어서 궁금해서 그냥 다른 질문으로. 다른 팀에서 미리 접촉하는 건 템퍼링이겠죠. 그건 안 되지. 안 되죠. 뭐 내부적으로 오다가 뭐 내부적으로 뭐 미리 계약서 도장을 찍는 건 아, 말이 안 되는 그것도- 거고. 그것도 안 되는 그건 건데.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어쨌든 올 시즌까지 우리 선수고 FA가 되면 우리 선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뭐 어쨌든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는 메리트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정도 어드밴티지 정도는 안고 가겠죠. 그리고 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안치홍 김선빈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네. 이제는 팬들도 당연하다라는 게 거의 주류 여론이고 단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뿐 꼭 필요한 선수라는 거는 똑같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시즌 전에는 뭐 당연 조금 이제 안치홍 선수가 조금 더 받고 김선민 선수가 조금 덜 받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올 시즌 이렇게 다른 팀들 이렇게 돌아간 내야 상황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만약에 구단이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네. 있겠다. 진짜요? 만약에 김선빈 선수 LG 트윈스 가서 2루수로 쓴다고 봐봐. 네. 얼마나 LG 트윈스로서는 이거 꿀입니까 꿀. 리그 전체에 이루수 유격수 필요 없는 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어쨌든 개꿀이야, 갖다 놓으면 씁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갖다 놓으면 써요. 또 뭐야 SK도 유격수로 써도 그러니까요. 되고 2루수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좀 잘 좀 확정된 건 아닙니다. FA 4년 80억은 그건 확정 아니에요. 이대호 선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대호 선수가 맞습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구단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네.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우선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끝났군요. 그러면 저희 방송도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주 풍성했습니다. 내용도 저희가 잘 말씀드렸고 소통까지 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간만에 뵈니까 좋네요. 다음 또 김동영 기자님을 모시고 하는 방송이 이제 솔직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이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약속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가. 네. 죄송해요. 이게 뭐 KBS처럼 이제 수신료가 있어서 뭐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그거는 확실히 무조건 있어요. 시즌 끝나고는 무조건 해요. 시즌 정리는 항상 항상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이범호 선수 아주 귀한 사인볼을 받게 되신 두 분 꼭 이메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덕분에 아니 올 시즌 끝나고는 한다고요. 그 올해 해요. 그리고 올해 최소한 전화 연결 혹은 이제 선수 초대하는 시간을 꼭 한번 제가 추진을 해 보도록 최대한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추진 과정들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뭐 오마타 간만에 나왔는데 뵈니까 반갑고요. 저도 이제 이 뭐랄까 장시간 동안 혼자 앉아서 이렇게 2시간 가까이 떠들어대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말수가 적은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딴엔 충실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 휴가는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내일 야구 뭐 감사합니다. 이제는 계속 야구 할 겁니다.